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합형 과실 손해보장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에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실 개요하고 이제 복분자 경작불능보험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는 이제 복분자 무화과 OD 감귤이 있는데 최근에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지금 9회 같은 경우는 15점짜리 1과목에서 하나, 2과목에서 하나, 이 파트에서 2개가 나왔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왜 시험에 이렇게 자주 잘 나오냐. 엄청 중요해서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다른 것들 보면은 보험금 계산하는 산식이 부록에 있거든요. 부록에. 뒤쪽 부록에 있는데, 이 복분자하고 무화과하고 OD 감귤은 앞쪽 교재 안에 산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1과목도 산식이 다 추가됐고 들어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험 출제하는데 무난하기 때문에 계속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서 OD만 출제가 안 되고 한 번씩 다 출제가 됐던 문제고, 감귤은 뭐 2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출제가 안 되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해놔야 돼요. 그리고 찬찬히 뜯어보면은 여기는 적과전 종합이나 종합형 과수보다도 훨씬 수월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여기 되면 경우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경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딱 경우수가 뭐 그렇게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응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잘 익혀 놓으면 점수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점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오고 이렇게 쭉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거든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수학전 종합형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라고 그래요. 수학전은 종합위험이고 수학 개시 후엔 특정위험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특정위험에서 태풍, 강풍, 우박을 보상을 해요. 수학 개시원은. 그렇기 때문에 수학전 종합형 과실손해보장 방식을 하거든요. OD하고 감귤은, 감귤 중에서는 온주밀가만 포함돼요. 온주밀가. 만감류는 종합형 수학감소 과수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쪽으로 그렇게 하시고, 요거는 종합형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라고 하는데, OD는 수학 개시 후에는 보상을 안 해요. 수학 개시 전에 끝나버리거든요. 보험기간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상재해 및 보험기간 있잖아요. 보상재해 및 보험기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것도 좀 특이하니까 보험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나오니까 물론 1과목에서 다뤄야 될 것인데 전반적으로 여기서 조금 한번 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복분자하고 무화과. 복분자는 수학전의 종합위험이죠. 내가 수학전 종합이어서 이게 자주화라고 해서 앞으로는 자주화라고 하면 자는 자연재해, 조는 조수해, 화는 화재, 요렇게 하세요. 자주화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요렇게. 수학전 종합위험, 수학전은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하는데, 복분자는 계약 체결 24시에서 이듬해 5월 30일이에요. 여기다 뭐 수학기 종료 시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듬해 5월 30일이요. 이듬해. 요런 거 조심하세요. 이듬해. 제가 이제 막 교재 같은 거 보면은 y+1이라고 써놓거든요. 근데 정식으로는 이듬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숫자로 y+를 하면 y+1은 이듬해다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정확히 이렇게 이듬해로 써주세요. 이듬해 y+1 그런 거. 제가 이제 교재에다 y 뭐 판매 개시년도 y+는 이듬해인데 여러분들은 이듬해라고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무화과는 계약 체결 24시에서 이듬해 7월 31일 날 끝나요. 7월 31일 날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는 게. 통상적으로 제가 여기 일보험기간이라고 할게요. 일보험기간. 그렇게 해도 종합위험 보장기간이다. 일보험기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화과는 7월 30일 날 끝난다는 거. 수학 개시 후에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하고 강풍하고 우박을 보상을 하는데 복분자는 5월 31일 날 종합위험이 끝났으니까 특정이 바로 이어져야 되니까 이듬해 6월 1일이에요. 이듬해 6월 1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수학기 종료 시점이에요. 수학이 종료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복분자는 이듬해 6월 21일 이내에 수학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보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다 이렇게 단자 이렇게 써줘요. 무화과는 이제 종합위험이 이제 7월 31일 날 끝났으니까 이듬해 8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거든요. 10월 30일 한. 자,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감귤은 온주밀 같은데, 온주밀과 감귤은 좀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바뀐 거니까, 바뀐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건 꼭 보험기간 챙겨놓으세요.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인데,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은 계약체결 24시에서 판매 개시년도 12월 20일 날 끝나거든요, 요게. 요렇게. 판매 개시년도를 Y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에 나온 Y라고 써주시 말고, 제가 이제 교재에 Y라고 써놨어도 여러분들은 판매 개시년도 이렇게 직접 써주세요. 12월 20일 날 거고, 동상해 보험금은 이제, 동상해 판매 개시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있잖아요. 2월 말까지를 동상해 보험기간이라고 그래요. 동상해 보험금도 특약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과실손해보험 계약체결 24시 판매 개시년도 12월 20일 날 끝나고 동상해 보험은 판매 개시년도 12월 21일에서 이듬해 2월 28일까지 동상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여기 동상해 보험금 끝나는 4월 30일 날 끝나는데 요게 이제 수학기 종료 시점이 아니고 이듬해라는 거, 이듬해. 요런 것들 그대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농구본 교재 바뀐 교재 이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그때 체크해 놓다가 이 보험기간은 또 기억을 해 놓으세요. 나무 보장 특약은 이것도 특약으로 보장을 하죠. 특약으로 보장을 하는데 계약 체결 24시에서 이듬해 4월 30일까지거든요. 요것도 좀 특이하니까 이런 것들도 꼭 챙겨 놓기 바라고요. 자, 5D는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인데 계약 체결 24시에 시작해서 결실 완료 시점에 끝나버려요. 결실 완료 시점에. 그리고 수학기 들어가면은 5D는 보상 안 한다는 거예요. 이듬해 이게 5월 31일 한해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의 종류는 위에서 살펴봤는데 복분자는 경작불능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분자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요렇게 경작불능보험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수에서 경작불능보험금 저가전종합, 종합위험 과실 다 합쳐가지고 경작불능보험금 보상하는 건 복분자밖에 없어요. 복분자. 이제 경작불능은 내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와가지고 더 이상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분자는 넝쿨성 식물이어가지고 저 복분자 잘 죽거든요. 피해가 오면은. 그래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제 경작불능 상태가 되면은 빨리 이거 갈아엎고 다른 작물 심으라는 거예요. 이쪽에.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감귤, 온주밀이랑 과실손해보험이 있고, 동상해보험금이 있고, 여기는 과실손해 추가보장보험금이 있어요. 특약으로. 그 다음에 나무보험금이 있고, 과실손해보장, 추가보장보험금 보험기간은 과실손해보험금하고 보험금이 똑같아요. 이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보장하는 게 있잖아요.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감귤, 온주밀감하고 감귤, 망감류 있잖아요. 망감류 이것들을 추가 보장해 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쪽에 있는데 나무보험금 이렇게 주는 게 있고, 오디는 과실손해보험금만 주고 무화과는 과실손해보험금하고 나무보험금 이렇게 같이 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거 이제 있다는 거, 이거 지금 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자동으로 다 알아지고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보험금 이런 것들 보험금 계산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평가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보험금을 할 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종합위험 이제 과실손해보장 방식으로 뺐냐. 평가 방식들이 좀 특이하니까 좀 뺀 거예요. 보통 수학감소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저쪽으로 다 뺐거든요. 이렇게 과실손해로. 이 복분자는 결과 모지로 평가하거든요. 결과 모지. 이 결과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용어를 잘 보라고 했어요. 결과 모지. 과일이 열리는 어미가지라는 거예요. 어미가지. 원래 결과지에 과일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모지니까 과일이 열리는 어미가지로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포기당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한 포기당 수확가능 결과 모지수를 빼가지고 요거를 이 차이를 보상을 하거든요. 평년 결과 모지수는 예측된 거예요. 평상시에 예측해 놓은 거고, 한 포기당 수확가능 결과 모지수는 이제 뒤에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불가능 결과 모지 숫자 있잖아요. 숫자로 복분자는 평가를 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차이 보상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평년 결과모지가 평년 수확량이라면 한 포기당 수확가는 결과모지일 수 있잖아요. 이게 수확량이다. 그거하고 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화과는 수확 개시제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해요. 수확감소. 평수 및 평년 수확량하고 수확량 차이를 보상하거든요. 무화과는. 그래서 수확 개시 후는 결과지수로 평가하거든요. 과일이 열리는 가지수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고사 결과지수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무화과는 좀 특이하죠. 수확 개시 전은 수확감소, 수확 개시 후는 결과지수, 이제 고사 결과지수로 평가를 한다. 근데 여기서 볼 때게 이제 수확감소 방식이니까 전부 다 품종 수령별로 평가해요. 품종 수령별로. 무화과 수확 개시 전은 품종 수령별로 평가한다는 거. 그 수확 개시 후에는 결과지수로 평가하는데 품종하고 수령 구분 없이 평가해요. 전부 다. 이쪽에. 그리고 이제 감귤은 그 앞에서 용어정의 파트에서 제가 해드렸는데, 감귤 피해 구성률 있잖아요. 착화 피해물, 낙하 피해율 할 때 피해 구성률 해줬는데, 감귤은 피해 구성률이 피해율이 돼버려요. 감귤은 피해 구성률이 이렇게 수확량이나 이런 것도 측정 안 하거든요. 피해 구성률을 피해율로 그대로 바로 갖다 써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OD는 주당 길이당 평년결 실수에서 주당 길이당 조사결 실수로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길이당, 어떻게 이제 OD를 이렇게 했으면 길이당 이렇게 선택을 해요. 이렇게 길이당 여기 달려있는 OD 있잖아요. 여기 평년에 몇 개 달려있냐, 이거 따졌다가, 그 다음에 피해가 왔으니까 좀 덜 달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주당, 길이당 조사결 실수로. 이제 조사에서 그때 결실수가 몇 개였냐, 요거 차이를 받다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OD도 품종 수령별로 평가해요. 품종 수령별로. 그래서 이것 중에서 품종 수령별로 평가하는 게 무화과 수확 개시 전하고 OD만 품종 수령별로 평가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복분자는 이것도 이제 수확감소 방식으로 비교하면 이게 평년 수확량, 이게 수확량이다 볼 수 있고, 무화과도 그러고, OD도 주당 길이당 평년결 실수가 이게 평년 수확량이 되면 주당 길이당 조사결 실수가 수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수확량은 아닌데 그 기본 흐름이나 노직은 좀 같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것들 개요적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요런 거 듣고만 와요. 제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쭉쭉 한 번씩 설명해 줬던 건데, 지금 요런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 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복분자 중에서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해서 해 드릴게요. 과수중, 복분자만 경작불능금이에요. 제가 이제 말을 좀 줄여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경불금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경불금, 경작불능 보험금이에요. 경불금. 그래서 과수, 저가전 종합이고 종합위험 수확감소 방식하고 과실 중에서 경작불능 주는 것은 복분자만 주거든요. 복분자. 좀 특이하니까 알아놔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논작물, 밭작물, 생산비 보장도 다 경작불능금 주는데, 거기에서는 그 차 있잖아요. 밭작물에서 차 있잖아요. 요건 경불금 안 줘요. 경불금 안 주거든요.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분자 이제 상품을 보면 계약 체결 24시에서 이듬해 5월 31일까지가 종합위험 보장 기간이요. 이듬해 6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에서 단 6월 20일 한 여가 특정위험 보장 기간이거든. 특정위험. 그래서 여기서 계약 체결 20에서 이듬해 5월 30일 종합위험 보장 기간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사고가 발생했는데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그 다음에 65% 이상은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이거든요. 식물체 피해가 65%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 지급된다.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경작불능보험금을 안 받겠다 싶으면은 과실손해보험금을 나중에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고 여기 시점에서 그 다음에 65% 이상이지만 경작불능을 신청을 안 했잖아요. 안 하면은 이때 사고 났을 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때 수정 완료 직후 최초 수확 전에 있잖아요. 요때 조사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주거든요. 한 번에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고 나면은 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수정 완료 직후 최초 수확 전에 조사를 한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듬해 6월 1일부터
수학계 종료 시점까지는 특정형 보장기간인데 요때는 바로 사고 나면 사고 직후에 바로 가서 조사해갖고 보험금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은 아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식물체 피율이 65% 이상 와가지고 더 이상 경작이 불가능하니까 빨리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어서 밭을 놀리지 말고 저기 경작을 해라, 그런 의미로 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보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보험 기간은 경작불능보험은 계약 체결 24시에서 수확 개시 시점에 다 끝나요. 경작불능보험금은 모든 품목 전부 다 수확 개시 시점에 끝나거든요. 수확 개시 후에는 경작불능보험금을 안 줘요. 이쪽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경작불능보험금은 경작을 못하게 생겼을 때 빨리 갈아엎고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그러는데 수확이 시작돼 버렸으면은 이미 줄 필요가 없죠. 근데 복분자에서 경작불능보험은 단 5월 31일 한해서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고 났을 때. 그리고 참고로 모든 게 다 수확 개시 시점에 끝나는데 벼하고 콩하고 팥 있잖아요. 요것들은 수확 개시 시점이 아니에요. 경작불능보험금 주는 기간이 그보다도 좀 일찍 끝나요. 벼는 출수기에 끝나요. 출수기라는 벼가 줄기 밖으로 나오는, 벼는 출수기에 끝났는데 벼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오는 시점 있잖아요. 요걸 출수기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요거는 이제 저기 논작물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더 볼 테니까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콩하고 팥은 종실비대기전이라고 하거든요. 종실비대기. 꼬투리 형성기라고 하거든요. 꼬투리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와갖고 요렇게 있잖아요. 안에. 약간 콩이 여기 생기거든요. 이 생기는 시점까지만 경작불능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기 특이하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쪽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또 짚어 드릴게요. 자,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제로, 이런 거 여러분들 여기 문구 쓸 때 키워드 위주로 잘 써줘야 돼. 이런 거 저기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간간히 한 번씩 나오거든요. 보상하는 제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야 돼요.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을 신청을 해야 돼요. 계약자 경작불능보험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하고 나면은 산지 폐기 확인 후 지급한다는 거예요. 산지 폐기. 그러니까 경작불능보험금을 타려면은 그 작물들을 싹 갈아엎어가지고 산지에서 다 폐기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험금 타고 또 경작을 해서 수확을 하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산지 폐기 완전히 확인하고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 지급하면 손해보상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계약이 소멸해버려요. 계약이.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이 계약을 유지가 안 되고 그거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쪽에. 근데 경작불능은 손해보상 원인이 생긴 때, 보험금 지급한 때가 아니고 딱 발생한 때,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계약이 소멸한다는 거. 요것도 조금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작불능보험금에 대해 지급 사유 쓰시오. 요거 싹 키워드 이렇게 빼먹지 말고 이렇게 정확히 써줘야 돼요. 보상하는 이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요거 하나 식물체 피해율 65% 계약자 경작불능 신청해야 하고, 산지 폐기 확인하고 지급하고, 경불금 지급, 경작불능보험금.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 경불금이라고 쓰면 안 돼요. 경작불능보험금이라고 써야 돼요. 손해보상이 원긴 생일부터 계약이 소멸한다.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이거든요. 지급 비율.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 가입금액에다 자기부담 비율, 지급 비율을 주는데, 자기부담 비율별 지급 비율은 1-해서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하면 돼요. 나누기 2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15%일 때만 소수점 떼니까 좀 조심하면 되는데, 한 번씩 보죠. 10%면은 1-10% 나누기 2 하면 45%죠? 45. 자기부담 비율이 10%면 45% 준다는 거예요. 자기부담 비율이 15%면은 1-15% 나누면 42.5 소수점이 나오거든요.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은 절사해버려야 돼요. 절사해버리면 42%만 주는 거거든요. 요거 조심하세요. 돼요. 소수점 이하 절사해버린다는 거. 그렇고, 나머지 20%일 때는 1-20% 나누기 하면 40%죠, 40%. 이렇게 30%일 때 1-30% 나누기 하면 35%가 되고, 40%일 때 1-40% 나누기 하면 30%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뭐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얼른 이거 두들겨 보면 나오거든요. 저도 지금까지는 안 외우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은 근데 편할 대로 하세요. 이렇게 숫자로 넣어도 계산 방식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이 숫자를 외우시던가. 경작불능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에 요거만 조심하세요. 여기에 15%일 때게 15%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떼내버린다는 거요. 떼낸다는 거. 요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자기부담금 지급 비율. 경작불능보험금은 뭐 요거 하나 지금 내가 샘플로 지금 샘플이 아니라 복분자 지금 처음 나오니까 해드리는데 다음에 가면서 논작물, 밭작물 생산비 보장에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경작불능금 지급 사유나 있잖아요. 이 지급 사유하고 보험금 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보험금 주는 거 요거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기서 하나 잘 챙겨 놓으시면 이건 똑같으니까 계속 반복되게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 주의사항 하나 보죠.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이고 보험금 미신청 시에는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이면은 나는 이거 그냥 경작불능금 지급 대상이니까 더 이상 뭐 이거 내가 뭐 농사 방치해버리고 놔둬버리고 수확감소보험금이나 그런 거 과실손해보험 받아야겠다. 그리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증빙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있잖아요. 부족한 경우는 이거는 불량으로 봐가지고 미보상 비율 20% 미만 적용 가능해요. 이쪽에 있는데 통상적인 영농활동 증빙에서는 비료를 주었다는 거, 비료 및 농약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판단했을 때는 불량으로 봐가지고 불량해서 미보상 비율 20% 미만이 적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증빙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없어. 없는 건 매우 불량으로 봐갖고 미보상 비율을 최소 20% 적용할 수 있잖아. 20%니까 매우 불량일 때는 최소 20% 적용할 수 있으니까 20% 이상이 적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미보상 비율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요것도 조금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경작불능보험금 상태가 되고 내가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나는 그 경작불능보험을 안 타고 복분자 같은 경우 과실손해보험을 타겠다 하면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는 거.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작불능보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쭉 보시고 강의 듣고 교재 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개요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짧게 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